조선시대 며느리 이화, 시어머니의 억압에 갇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그녀는 며느리에게 끔찍한 연애를 명하는데 하지만 이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골탕 먹일 묘책을 찾는데 과연 이화는 시어머니를 이길 수 있을까? 통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지를 쓸어내리던 초겨울 아침, 김씨 가문의 안채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겹겹의 창호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차갑게 얼어붙은 풍경을 비추며 고요함 속에 자리한 긴장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이화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채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곱게 접은 흰색 곶갈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문안 인사 올립니다. 이화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강대 부인에게 향했습니다. 강대 부인은 옥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왔느냐?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이리 일찍부터 안채에 들렀느냐? 강대 부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이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님께 문안 인상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예의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강대 부인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볼 일은 없느냐? 강대 부인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쌀을 떨어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화의 말에 강대 부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에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부엌 일은 돌쇠댁에게 맡겨두어라.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느냐? 강대 부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화는 강대 부인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어머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강대 부인은 잠시 이화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도리를 다 알고 있다면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거라. 강대 부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이화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김선비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부인? 김선비는 강대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대 부인은 그의 시선을 외면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별일은 아니요. 그저 며느리가 문안 인사를 왔을 뿐이요. 김선비는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는 김선비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화야.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나. 김선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화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현명함과 침착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강대 부인은 김선비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오. 며느리는 자신의 할 일을 잘 알고 있을 테니. 강대 부인의 싸늘한 말에 김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돌쇠떼기 다급하게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돌쇠떼기의 외침에 강대 부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화는 돌쇠떼기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김씨 가문에 들어온 후 이 집안에 감춰진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김씨 가문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김씨 가문을 감싸고 굴뚝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화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안채마당을 서성이며 돌쇠댁에 다급했던 외침을 떠올렸습니다. 마님께서. 그 짧은 외침이 귓가에 맴돌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채 안으로 들어선 이화는 강대 부인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강대 부인은 평소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엌길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 저녁 준비는 잘 되어 갑니까? 강대 부인은 싸늘한 눈으로 이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일에 참견할 생각은 말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엌 일에 신경 쓰는 듯한데 내 본분이나 제대로 지키거라. 이화는 강대 부인의 차가운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예, 마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화는 무심코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커다란 옹기에 담긴 양념장에서 독특한 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대 부인은 그 양념장을 특별히 아끼는 듯 했습니다. 저것은 비법 양념장입니까? 이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대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고작 며느리 주제에 어디 감히 귀한 양념장의 맛을 논하려 드느냐. 이화는 강계 부인의 말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무시당하고 냉대만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잠시 여쭤본 것입니다. 강대 부인은 양념장을 꼼꼼히 살피며 이화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고 이화는 저녁 식사를 위해 김선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선비는 피곤한 기색으로 서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화는 조용히 다가가 식사를 권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김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없네. 그저 답답할 뿐이야. 그의 말에는 강대 부인과의 갈등, 그리고 가문의 어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화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편안히 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 이화는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이화가 김씨 가문에 온 후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마님께서는 여전히 그러신가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화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해. 하지만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돌쇠대기 그러던데요. 소희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일 말인가요? 이화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희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쇠댁 말로는 마님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다고. 이화는 소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대 부인의 냉담한 태도, 부엌의 비법 양념장, 그리고 돌쇠댁의 의미심장한 말,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김씨 가문에는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돌쇠댁이 급하게 달려와 이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이화는 돌쇠댁의 다급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김씨 가문의 깊숙한 곳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듯했습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이화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화는 돌쇠댁의 외침에 정신없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녀를 휩싸였습니다. 김씨 가문에 들어온 이후 그녀는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불안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안채에 들어서자 강대도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하인들이 서 있었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이화는 조용히 강대 부인 앞에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강대 부인은 이화를 쏘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급제 소식이 들려왔다. 이화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김선비의 과거 급제 소식. 그것은 김씨 가문에게 큰 경사였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는 아직 굳건한 유대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 부인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잔치를 열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라. 잔치.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이화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강대 부인은 이화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보다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차가운 그림자였습니다.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모든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 강대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화는 그 압박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는 김선비의 급제를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선비는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결실에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가문의 어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잔치를 준비하며 강대 부인의 냉담한 태도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잔치 준비 과정에서 강대 부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이화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잘못하길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화는 소희를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는 이화의 말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잔치에 너무 신경 쓰시는 모습도 이상하고요. 소희의 말에 이화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강대 부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잔치는 점점 다가왔고 이화는 밤낮 없이 잔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음식, 손님 접대, 가문의 평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그녀의 책무였습니다. 잔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화는 우연히 강대 부인의 서재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잔치를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씨 가문의 대저택은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안채의 부엌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솥뚜껑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며 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화는 새벽부터 나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이 아가씨. 이 닭고기는 좀 더 푹 삶아야 합니다. 돌쇠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닭고기 솥으로 다가가 불 조절을 했습니다. 돌쇠댁은 어제 이화에게 다급하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만 사람이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이화는 돌쇠댁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댁, 혹시 어제 하려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이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댁은 잠시 멈칫하더니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님께서 요즘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이화는 돌쇠댁의 말에 더욱 의문을 품었습니다. 강대 부인은 평소에도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잔치를 앞두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강대 부인은 이화를 유심히 지켜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잔치 음식이 거의 다 됐으니 음식을 내오도록 하세요. 강대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화는 허리를 숙여 대답하고 음식을 담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떡, 전, 고기, 생선 등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잔치 마당은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급제 후 처음 맞는 잔치에 들뜬 모습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씨 가문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음식들이 손님들의 밥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강대 부인의 지시대로 음식을 나르며 혹시나 이상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음식을 먹고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이오? 강대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술렁이며 아이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때 이화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입을 막고 음식을 조금 떼어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음식에 옷이 들어갔습니다. 이화의 말에 잔치마당은 순간 정지했습니다. 옷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강대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짓을... 강대 부인은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당황한 모습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화는 침착하게 강대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님, 혹시 음식 재료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 옷은 어디서 온 것인지요? 강대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대 부인을 향했습니다. 잔치,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대 부인은 첫 번째 당혹감을 느끼며 이화의 지혜로운 행동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잔치의 앞으로의 전개를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잔치 마당은 여전히 흥겨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잦아들 무렵 강대 부인은 굳은 표정으로 음식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젓가락은 정갈하게 놓인 찬그릇 위를 맴돌 뿐 쉽게 손을 뻗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급제의 기쁨에 들뜬 모습으로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머님? 며느리가 솜씨가 제법이지 않습니까? 강대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그녀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이화는 침착한 표정으로 강대 부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깊이가 부족하구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구나. 강대 부인의 차가운 평가는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김선비의 표정은 실망감으로 굳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화야. 강대 부인은 이화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 음식들은 모두 내가 준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주방의 모든 일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솜씨가 이 정도라는 것이냐? 강대 부인의 질문은 비난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화의 능력을 깎아내리려는 듯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화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강대 부인의 측근들은 이화의 대답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옷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부인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음식을 멀리했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선비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웅성거리며 김씨 가문의 잔치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음식을 먹고 탈이 나면 어쩌나? 며느리의 솜씨가 부족한 탓인가? 김씨 가문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시선은 자연스레 이화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했습니다. 이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화의 차분한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시나마 잠재웠습니다. 부족한 며느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잠시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화의 결연한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강대 부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잔치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화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강대 부인은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폭풍전야 김씨 가문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잔치마당은 이화의 침착한 목소리로 잠시나마 정돈되는 듯했습니다. 옷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아이들을 살피는 이화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두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선비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체면이 깎인 데 대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강대 부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이화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웠고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화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였던 하인들을 불러 혹시 옷 성분이 들어간 음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로... 소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치 준비를 돕던 중 실수로 강대 부인이 특별히 아끼는 양념통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양념에는 옷 성분이 들어 있었고 소희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강대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강대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강대 부인은 소리치며 소희에게 달려들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침착하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부인,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소희는 실수로 그랬을 뿐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화의 단호한 말에 강대 부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돌쇠떼기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님, 혹시 부인이 아끼시는 그 양념통에 대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돌쇠떼기의 말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대 부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돌쇠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화는 돌쇠떼기의 의미심장한 말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 강대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이화는 조용히 돌쇠떼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강대 부인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그 양념통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대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화는 강대 부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강대 부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이 잔치에서 벌어진 일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시선은 김선비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선비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듯 굳은 표정으로 강대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음식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돌쇠떼기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돌쇠떼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즉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김씨 가문의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은밀한 거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의 치부입니다. 돌쇠떼기의 말에 마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대 부인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엇갈리는 운명의 순간, 김씨 가문의 앞날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씨 가문의 안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잔치의 소라는 간데없고 오체 독성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강대 부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멍하니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는 조용히 강대 부인 앞에 가까갔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어제와 다름없었습니다. 부인, 어젯밤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강대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어리석은 육심이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강대 부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에게 옷을 쓰라 시킨 것도 비법 양념장으로 눈속임을 한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며느리, 이 모든 죄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녀의 사죄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화는 강대 부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며느리는 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부인의 진심을 압니다. 이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강대 부인은 더욱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며느리, 저는 그동안 당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김씨 가문을 구해 주십시오. 이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결책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부인, 소희 아가씨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인의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소희 아가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화는 소희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소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소희 아가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오치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화는 차분하게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사실을 마을 어른들께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희 아가씨와 함께 오체 해독법을 찾아 아이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강대 부인은 이화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화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가문을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제시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 당신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굳건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김선비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강대 부인과 소희 그리고 이화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돌쇠떼기 조심스럽게 김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쇠댁,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릇된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문을 지키려 하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돌쇠댁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도련님께서 이제야 그 진심을 알아주셔서 기쁩니다. 돌쇠댁은 김선비에게 강대 부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김선비는 돌쇠댁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화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고 소희와 함께 오체 해독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선비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강대 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화와 소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마침내 이화는 오체 해독법을 찾아냈습니다. 오츠로 고통받던 아이들은 차츰 건강을 되찾았고 김씨 가문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선비는 안채로 찾아가 강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며느리의 진심을 몰라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며느리와 함께 강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대 부인은 아들의 변화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김씨 가문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희망이 그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며느리의 지혜, 시어머니의 뉘우침, 남편의 각성은 김씨 가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씨 가문의 대저택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간데없고 봄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뜰에는 매화꽃이 탐스럽게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강대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 이화가 정성껏 준비한 옷 해독약 덕분에 소희의 몸 상태도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선비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화, 정말 고맙구나. 강대 부인은 이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더불어 지난날의 오만함을 반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희 아가씨도 곧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이화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강대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대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대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그때 김선비가 사랑책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강대 부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김선비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참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안다. 강대 부인은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과 아내에게 더 잘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처럼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김선비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돌쇠댁은 그런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김씨 가문을 지켜보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아가씨,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소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체 독성으로 고생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화가 개발한 해독제를 꾸준히 복용한 덕분에 건강을 거의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이화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소희는 이화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화는 소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소희 아가씨가 씩씩하게 이겨낸 덕분이지요. 따스한 햇살 아래 김씨 가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뜰에 핀 매화꽃 향기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화는 문득 김선비가 과거 급제했을 때 강대 부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 물론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겠지만 이화는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김씨 가문은 단순히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김선비는 앞으로 서당을 열어 가문의 자제들을 가르치며 학문에도 더욱 정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강대 부인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힘쓸 것이며 이화는 옷 해독법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희는 이화 곁에서 함께 옷 해독 연구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씨 가문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